오엘리의 제대로 된 삶. 일장 석방. 교도관 한 명이 감옥 신발 공방으로 찾아왔고 지미 발렌타인은 열심히 신발 윗부분을 꿰매고 있었다. 교도관은 지미를 앞 사무실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교도소장은 지미에게 사면장을 건넸다. 그것은 그날 아침 주지사가 서명한 것이었다. 지미는 지친 듯한 태도로 사면장을 받았다. 4년형을 선고받고 거의 10개월째 복역하고 있던 그는 길어야 3개월 정도만 있을 거라 예상했었다. 지미 발렌타인처럼 밖에서 친구가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머리를 깎을 필요도 없었다. 자, 발렌타인, 소장이 말했다. 내일 아침에 나가게 될 거야. 기운 내고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본래 나쁜 놈은 아니잖아. 금고털이 그만하고 바르게 살아. 제가요? 지미가 놀라며 말했다. 전 평생 금고를 털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물론 아니겠지. 소장이 웃으며 말했다. 자, 한번 보자. 스프링필드 사건으로 어떻게 감옥에 오게 되었지? 고위층의 누군가를 곤란하게 할까봐 알리바이를 증명해주지 않아서였나? 아니면 그냥 자네를 노린 비열한 배시본단 때문이었나? 너희같이 무고한 피해자라는 사람들은 항상 둘 중 하나야. 네? 지미는 여전히 순진한 척하며 말했다. 소장님, 전 평생 스프링필드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클러린, 놈을 데려가서 출소복을 준비해줘. 아침 7시에 자물쇠를 풀고 구치소로 오게 해. 내 조언을 잘 생각해봐, 발렌타인. 2장 자유. 다음 날 아침 7시 15분, 지미는 소장의 대기실에 서 있었다. 그는 몸에 전혀 맞지 않는 기성복 한 벌과 주 정부가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딱딱하고 삐걱거리는 신발 한 켤레를 신고 있었다. 직원은 그에게 기차표와 $5 지폐를 건넸다. 법은 이 돈으로 그가 선량한 시민으로 재활해서 번영을 누리길 기대했다. 소장은 시가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다. 발렌타인 9762번은 기록부에 주지사 사면으로 기재되었고 제임스 발렌타인은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새들의 노랫소리와 흔들리는 푸른 나무들. 꽃향기를 뒤로 한 채 지미는 곧장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구운 닭 한 마리와 화이트 와인 한 병으로 자유의 첫 달콤한 기쁨을 맛보았다. 그리고 소장이 준 것보다 한 단계 더 고급인 시가를 비우며 여유롭게 역으로 향했다. 출입문에 앉아있던 시각 장애인의 모자에 25센트를 던져놓고 기차에 올랐다. 3시간이 지나자 주 경계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마이크 돌란이 운영하는 카페로 가서 바 뒤에 혼자 있던 마이크와 악수를 나눴다. 어우, 내 친구 지미. 더 빨리 꺼내주지 못해 미안하네. 마이크가 말했다. 스프링필드 사건으로 들끓는 반발에 맞서 싸우느라 그랬어. 주지사도 거의 반대할 뻔했지. 몸은 괜찮나? 괜찮아. 지미가 말했다. 내 열쇠 좀 주겠나? 그는 열쇠를 받아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뒤쪽 방의 문을 열었다. 3장 도구. 모든 것이 그가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였다. 바닥에는 여전히 벤 프라이스의 셔츠 단추꼬리가 놓여 있었다. 그 유명한 형사가 지미를 제압해 체포할 때 셔츠 옷깃에서 뜯겨나간 것이었다. 지미는 벽에서 접이식 침대를 빼내고 벽에 패널을 밀어낸 뒤 먼지 쌓인 여행 가방을 끌어냈다.
그리고 가방을 열고 동부 최고의 도둑 도구 세트를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특수 경화 강철로 제작된 완벽한 세트였는데 드릴, 펀치, 브레이스, 비트, 지미, 클램프, 오거 등 최신 디자인의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지미가 직접 발명한 두세 가지 신기한 도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그 도구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전문적으로 이런 도구를 제작하는 곳에서 $900 넘게 지불하고 만들었다. 30분 후 지미는 계단을 내려가 카페를 통과했다. 그는 세련되고 잘 맞는 옷을 차려입고 먼지를 털어 깨끗이 닦은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어디 작업이라도 가나? 마이크 돌란이 친근하게 물었다. 너 말인가? 지미가 어리둥절한 어조로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나는 뉴욕 쇼트트랙 비스킷 크래커와 프레즐드 밀 회사가 합병한 회사의 대표 판매원이야. 마이크가 이 말에 너무 재미있어 해서 지미는 그 자리에서 탄산수와 우유를 마셔야 했다. 그는 절대로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4장. 재개된 업무. 발렌타인 976기가 풀려난 지 일주일 후 인디애나주 리치먼드에서 정교한 금고 절도 사건이 발생했으나 범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은 고작 $800만 챙겨간 것이 전부였다. 그로부터 2주 후 로건 스포트에서는 특허받은 최신식 도난 방지 금고가 마치 치즈처럼 열려 현금 $1,500가 사라졌으나 유가증권과 은화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범죄자를 잡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어 제퍼슨 시티의 구식 은행 금고가 분화구에서 $5,000 상당의 지폐를 분출해냈다. 피해 규모가 커서 이제 벤 프라이스의 담당 부서로 올라왔다. 강도 수법을 비교해보니 놀라운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벤 프라이스가 강도 현장을 조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댄디 짐 발렌타인의 서명이다. 그가 다시 일을 시작한 거야. 저 콤비네이션 손잡이를 봐. 비 오는 날 물을 뽑듯 쉽게 뽑혀 나갔잖아.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클램프를 그가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저 텀블러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뚫려 나왔는지 봐. 지미는 단 한 구멍만 뚫으면 되지. 내가 발렌타인을 잡아야 할 것 같군. 다음번엔 가명이나 가석방 같은 어리석은 짓 없이 본인의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벤 프라이스는 지미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스프링필드 사건을 수사하며 익힌 것이었다. 장거리 도주, 신속한 탈출, 공범 없음, 그리고 상류 사회를 선호하는 성향. 이런 방식들이 발렌타인을 성공적인 범죄자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벤 프라이스가 이 교활한 도둑의 흔적을 쫓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도난 방지 금고를 가진 사람들은 안도했다. 5장. 엘모오. 어느 오후 지미 발렌타인과 그의 여행 가방은 엘모오의 우편 마차에서 내렸다. 엘모오는 아소칸주의 블랙잭 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철도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운동선수 같은 젊은이처럼 보이는 지미는 널판지 보도길을 따라 호텔 쪽으로 걸어갔다. 한 젊은 여성이 길을 건너 모퉁이에서 그를 지나쳐 엘모오 은행이라는 간판이 걸린 문으로 들어갔다. 지미 발렌타인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살짝 얼굴을 붉혔는데 지미와 같은 스타일과 외모의 청년은 엘모어에서 보기 드물었기 때문이다. 지미는 은행 계단에 주인인 양 빈둥거리고 있던 소년을 붙잡고
마을에 대해 묻기 시작하며 가끔씩 10센트 동전을 건넸다. 얼마 후 젊은 여성이 나왔는데 가방을 든 청년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한 당당한 모습으로 길을 건너갔다. 저 젊은 아가씨 폴리 심슨 아니야? 지미가 교묘한 속임수로 물었다. 아니요. 소년이 말했다. 애너벨 애덤스예요. 그녀의 아버지가 엘모어 은행의 주인이죠. 엘모어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거 금시계줄 맞죠? 전 이제 불독 한 마리를 사러 갈 건데 10센트 동전 더 있나요? 6장 랄프 디 스펜서. 지미는 플랜터스 호텔에 가서 랄프 디 스펜서라는 이름으로 체크인하고 방을 빌렸다. 그는 카운터에 기대어 점원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엘모어에 사업할 장소를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지금 마을에서 신발 사업은 어때요? 신발 사업을 생각해 봤는데 기회가 있을까요? 직원은 지미의 옷차림과 태도에 감탄했다. 그 자신도 엘모어의 허세 부리는 젊은이들에게 어느 정도 패션의 본보기였지만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 지미가 넥타이를 매는 방식을 파악하려 애쓰면서 그는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했다. 그럼요. 신발 사업을 하시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이곳엔 신발 전문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잡화점이나 일반 상점에서 신발을 팔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상점은 장사가 꽤 잘 되고 있고요. 스펜서 씨가 엘모어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네요. 엘모어는 살기 좋은 마을이고 사람들도 아주 친근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펜서는 며칠간 마을에 머물며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짐을 나르는 소년을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방은 제가 직접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꽤 무겁거든요. 지미 발렌타인의 잿더미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랄프 스펜서 씨는 갑작스럽고 변덕스러운 사랑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엘모어에서 성공을 거뒀다. 그는 신발 가게를 열어 장사가 잘 되게 꾸려나갔다. 그는 사회생활에서도 성공적이었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그리고 마음속 소원을 이루었다. 그는 애너벨 애덤스 양을 만나 그녀의 매력에 점점 더 사로잡혔다. 1년이 지나자 랄프 스펜서 씨의 상황은 이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고 그의 신발 가게는 번창했으며 그와 애너벨은 2주 후에 결혼을 약속했다. 전형적인 시골 은행가인 애덤스 씨도 스펜서를 마음에 들어 했다. 애너벨은 그에 대한 자부심이 애정만큼이나 컸다. 스펜서는 애덤스 씨 가족과 애너벨의 결혼한 언니 집에서 마치 이미 가족 구성원인 것처럼 편안하게 지냈다. 7장 편지. 어느 날 지미는 자기 방에 앉아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고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옛 친구의 안전한 주소로 붙였다. 오랜 친구에게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리틀록에 있는 설리번네 집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 몇 가지 일을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하네. 그리고 내 공구 세트를 선물로 주고 싶어. 분명 좋아할 거야. $1,000를 줘도 똑같은 걸 못 구할걸? 빌리, 나 예전 사업은 1년 전에 접었어. 좋은 가게 하나를 차렸지. 정직하게 먹고 살고 있고 2주 후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빌리,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삶이지. 이제 $1,000,000를 준다고 해도 남의 돈은 한 푼도 안 쓸 거야. 결혼하고 나면 모든 걸 정리하고 서부로 갈 거야. 그러면 예전 일로 얽힐 일도 없을 테니까. 빌리, 내 아내는 천사야. 날 굳게 믿어준다네. 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어.
설리네 가게에 꼭 와줘. 널 꼭 만나야 해. 도구는 내가 가져갈게. 오랜 친구 지미. 8장 벤 프라이스. 지미가 이 편지를 쓴 다음 월요일 밤 벤 프라이스는 마차를 타고 조용히 엘모 마을로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알고 싶었던 것을 알아낼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스펜서 신발가게 맞은편 약국에서 그는 랄프 디 스펜서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은행가 딸이랑 결혼하려는 거야, 지미? 벤이 나지막히 혼잣말을 했다. 글쎄, 난 모르겠어. 9장 은행 사고. 다음날 아침 지미는 애덤스 씨 집에서 아침을 먹었다. 그날 그는 결혼 정장을 주문하고 애너벨을 위한 멋진 선물을 사려고 리틀록으로 갈 예정이었다. 엘모호에 온 이후로 마을을 떠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마지막으로 일을 한 지 1년이 넘었고 이제 안전하게 외출해도 될 거라 생각했다. 아침 식사 후 꽤 많은 가족들이 함께 시내로 나갔다. 애덤스 씨, 애너벨, 지미, 그리고 애너벨의 결혼한 언니와 5살, 9살 난 2딸까지. 그들은 지미가 여전히 숙식하던 호텔을 지나쳤고 지미는 방으로 달려가 여행 가방을 챙겼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은행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지미의 마차와 말이 서 있었고 그를 기차역까지 데려다줄 돌프 깁슨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높게 조각된 참나무 난간을 지나 은행 업무실로 들어갔다. 지미도 함께 들어갔는데 애덤스 씨의 장차 사위가 될 지미는 어디에서나 환영받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애너벨 양과 결혼할 잘생기고 유쾌한 청년의 인사를 반가워했다. 지미가 여행 가방을 내려놓자 행복과 생기 넘치는 젊음으로 가슴 들뜨던 애너벨이 지미의 모자를 쓰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내가 드럼 연주자 같지 않나요? 애너벨이 말했다. 와, 랄프, 이거 엄청 무겁네요. 니켈로 도금된 구두 주걱들이 잔뜩 들어있어. 지미가 태연하게 말했다. 반품하려고 가져온 거야. 우편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가져왔지. 요즘 엄청 전략 중이야. 엘모 은행은 새 금고와 금고실을 설치했다. 애덤스 씨는 이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모두에게 한 번씩 살펴보라고 권했다. 금고는 작았지만 새롭게 특허받은 문이 달려 있었다. 문은 하나의 손잡이로 동시에 작동하는 3개의 견고한 강철 볼트로 잠겼고 시간 잠금 장치도 있었다. 애덤스 씨는 스펜서에게 금고의 작동 방식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스펜서는 예의는 갖추었지만 그다지 깊이 있는 이해는 없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두 아이 메이와 아가사는 반짝이는 금속과 재미있는 시계, 손잡이에 즐거워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벤 프라이스가 느긋하게 들어와 팔꿈치로 벽을 개고 난간 사이로 안을 무심하게 들여다보았다. 그는 은행원에게 필요한 것은 없고 아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2번 터져 나왔고 소동이 일었다.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9살 소녀 메이가 장난삼아 아가사를 금고 안에 가둬버린 것이다. 그녀는 아담스 씨가 했던 것처럼 걸쇠를 잠그고 비밀번호 다이얼을 돌린 뒤였다. 늙은 은행가는 손잡이를 잡고 잡아당겼다. 문이 열리지 않아. 그는 신음했다. 시계도 잠기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설정되지 않았어. 아가사의 어머니가 다시 발작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쉿! 애덤스 씨가 떨리는 손을 들어 말했다. 잠시 조용히 해. 아가사! 그는 최대한 큰 소리로 불렀다. 내 말 잘 들어! 이어진 정적 속에서
어둠에 갇힌 아이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는 희미한 소리가 간신히 들려왔다. 소중한 내 딸아!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겁에 질려 죽을 거야. 문을 열어요. 문을 부숴버리더라도 열어주세요. 네? 당신네 남자분들 뭐라도 좀 해볼 수 없나요? 아가사의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금고문을 손으로 두드렸다. 누군가는 엉뚱하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자고 제안했다. 애너벨은 고통으로 가득 찬 커다란 눈으로 지미를 바라보았지만 아직 절망에 빠지지는 않았다. 여자에게는 자신이 숭배하는 남자의 능력 앞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어 보이기 마련이다. 랄프, 뭐라도 좀 해볼 수 없나요? 제발요. 네? 그는 입가에 기묘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애너벨, 그가 말했다. 당신이 달고 있는 그 장미를 내게 줄래요? 그녀는 그가 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믿기 어려웠지만 드레스 가슴 부분에서 꽃봉오리를 빼내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미는 그것을 조끼 주머니에 넣고 코트를 벗어던진 후 셔츠 소매를 걷어올렸다. 그 순간 날프 디 스펜서는 사라지고 지미 발렌타인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 모두 문에서 떨어져요. 그는 짧게 명령했다. 그는 여행 가방을 탁자 위에 놓고 펼쳤다. 그때부터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반짝이는 기묘한 도구들을 재빠르고 정돈되게 펼쳐놓으며 일할 때 늘 그랬듯이 나지막히 휘파람을 불었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깊은 침묵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1분 만에 지미의 애완용 드릴이 강철문을 매끄럽게 뚫기 시작했다. 10분 만에 그는 자신의 금고털이 기록을 깨고 빗장을 풀어 문을 열었다.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무사했던 아가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지미 발렌타인은 코트를 입고 난간 밖으로 나가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걸어가면서 그는 멀리서 예전에 알던 목소리가 라이프!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문 앞에 덩치 큰 남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 있었다. 안녕, 벤. 지미는 여전히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찾아왔군요. 자, 갑시다.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자 벤 프라이스는 다소 이상하게 말했다. 스펜서 씨, 착각하신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제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마차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벤 프라이스는 돌아서서 거리를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